네, 지난해 12월 12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코스피 지수가 1900선을 넘어섰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의 힘이 가장 컸죠. 지난해 말까지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올 들어서 전환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8거래일간 연속으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같은 기간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샀는지부터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보고 계십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수량 기준으로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는 모습이었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현대중공업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코덱스 레버리지와 LG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을 매수했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현대모비스와 하이닉스, 현대차를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쪽도 보시죠. 외국인 수량 기준, 금액 기준으로 모두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이 밖에 GNST와 BNB성원, IMBC를 담았고요. 금액 기준으로는 성광밴드와 AP시스템, 두성엔지니어링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이 같은 행보에 발맞춰서 매수로 대응해야 하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객장 4곳의 의견 먼저 좀 모아봤거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신한금융투자 잠실 신천역 지점의 이상경 대리 답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경 대리께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강력 매수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수주 모멘텀이 유효하고 주가 할인율을 감안했을 때 매수하기에 적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오목교 와이즈클래스의 정형훈 대리는 포스코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철강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IBK투자증권 가산디지털 지점의 최세윤 팀장은 관심 대상 삼성전기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삼성전자향 부품 매출 증가가 실적 호조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고요. 끝으로 교보증권 교보타워 지점의 이정민 차장, 기술적으로도 241선을 돌파한 하이닉스에 관심 갖고 계십니다. 엘피다 같은 경쟁업체들의 감산 수혜도 지속될 거라는 관점이십니다. 또 다른 지점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부평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지성 대리 만나 뵙죠.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의 매수 대응이 유효하겠습니까? 예, 최근 외국인 매수가 시장 전반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업종을 보시면 그동안에 소외됐었던 화학, 정유, 철강, 조선업종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석유화학 업종 중에 하나케미칼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근 2주 동안에 외국인이 70만 주 가까이 매수하면서 매수세에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석유화학 업황의 반등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기축에 따른 석유화학의 업황 둔화와 태양광 산업의 위축 등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이 지속되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업황 반등 시 주가 상승 탄력이 가장 큰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케미칼 말씀드리고요.春절 이후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되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석유화학의 대표 품목인 에틸렌의 경우春절 이후 가격이 상승한 것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차례나 됐습니다.春절 전에는 계절적인 수요가 영향을 미치고 이후에는 경기 전망이 업황이 중요한데 최근에 2분기부터 글로벌 제품 수요가 실문 경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 관련해서 주요 제품 수요가 다시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하나케미칼 하면 태양광 관련해서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태양광 산업 역시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이 저점 대비 약 10% 이상 상승하면서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황 반등 시기는 석유화학 부분이 올해 1분기, 태양광 부분은 오는 3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점 대비 주가 보시면 약 50% 가까이 하락한 상황에서 12개월 예상 PER 7배 수준 정도의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이라고 판단되고요. 매수가는 27,500원, 목표가 31,500원, 손절가 25,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추세 저항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적정 주가로 좀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목표 주가 31,5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그 외에 오늘장 단기 관심주도 하나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KBT라는 종목입니다. 스마트 관련 토탈 솔루션 업체인데요. 국내 스마트 카드 시장의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1위 업체로 업계 높은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 카드 시장은 2011년 72.1억 달러에서 2022년 157.7억 달러로 연평균 12%의 꾸준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가지 정도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라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융 IC 카드 전면 사용 관련한 부분인데, 금융 IC 카드 전면 사용을 앞두고 오늘 3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영업시간 중 현금 자동화 기기를 통한 금융거래 시 마그네틱 방식의 카드 사용이 제한됩니다. 9월부터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자동화 기기에서 불법 복제 등 카드 정보 위 변조가 쉬운 마그네틱 카드 사용이 중단되고 보안이 강화된 IC 카드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는 기존 마그네틱 카드를 IC 카드로 교체하는 작업이 본격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9월까지 교체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막고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주민등록증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모멘텀은 NFC 관련 모멘텀입니다. NFC 관련해서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NFC 유심칩이 기존 유심칩보다 30에서 50% 정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NFC 확산에 따라서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012년, 2013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이 8배와 6.4배 정도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종 소프트웨어 평균이 PER 17.1배 정도 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 18,000원, 목표 주가 22,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KBT에 대한 관심까지 확인했습니다. 윤지성 대리와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